고객한테 알려드릴 때 키워드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요.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몇 세 이후에?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25세까지는 세포가 분열, 성장, 증식을 하다가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다치면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뭐 해야 돼? 평생 관리하고 예방에 힘써야 된다가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세포가 이 노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세포는 뭐예요? 기억력. 그 다음에 안구세포는 시력이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는 뭐에 문제가 와요? 심폐, 지구력이 문제가 와요. 사람들이 왕래라 말을 최고 많이 써요. 이게 왕래는 이번에 오셨던 분 중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소장님 저 왕래는 2초, 11초 때 있겠는데 지금 완전 50m 동안 뛰어도 지쳐서 못한대요. 그 정도로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노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지면 무슨 과정을 하냐면 폐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뇌에서는 건망증이 나타나는. 또 이게 깊어지면 단기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또 이게 깊어지면 경도 인지장애. 저거 분명히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깜빡깜빡이 이미 기억 소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뭘로 발전을 해요? 알츠하이머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병에 이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는 꼭 알아두세요. 뭐의 문제냐면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이 찌꺼기 중에 하나가 타우납니다. 이 뇌세포의 단백질 찌꺼기가 점점 쌓여가면서 치매가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거를 과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 아포 단백질, 아포 이 검사라는 게 최근에 모든 대학병원, 오대병원에도 있던데요, 유전자 검사.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아포 이 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검사를 하면요, 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는요, 2포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E3 요거 또 5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한 게 E2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요. 여기 걸리면은 거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을 거는 요거를 요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걸 후속 유전학이라고 해요. 자, 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게 태어났어도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예방하고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체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에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치매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후속 유전학이거든요. 그러면 후속 유전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한 텔로미어예요. 염색체 끝단이 빨리 짧아지는 걸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메가3를 충분히 먹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유입니다. 물론 저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틸 L, 카르노신, 멜카르니틴 또는 뭐라 그럴까 무슨 여러 가지 PS PS가 포스틸 파티딜세린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결핍이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코큐텐이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게 다 들어있는 식품이 뭐냐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예요. 그리고 텔로미어를 근본적으로 짧아지는 걸 예방하는 물질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산화질소예요. 모든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도와줄 수 있게끔 혈관을 말초혈관들을 다 이완시켜 가지고 각 세포가 이 뭐냐면 저산소증에 시달리는 걸 막아주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PM 제품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선 유전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로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그냥 다 잊어버려도 PM 제품 먹으면 100세까지 사는데 벽에 똥칠할 일은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M 제품을 만나면 8대 조상이 노력 잘 썼거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있거나 부처님의 자비가 임해서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정서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정서지수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갑자기 뭐가 올라갔어요. 그럼 말이 많아지면서 뭐가 돼요? 꽃 달고 달리는 여자 보셨죠? 너무 햇빛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뭐가 픽 있어요. 꼬라가 픽 말을 안 하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울증이라고 그러죠? 전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파동 에너지가 줄어들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표시가 되면 우울증이라고 표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지수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후성유전학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메가3라든가 코큐텐이라든가 콜라겐이라든가 산화질소를 충분히 먹어줘서 뇌세포가 기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왜 갑자기?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억지수죠. 기억지수. 여러분 기억지수가 갑자기 좋아지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기억이라는 거는 이 라이보에서 태하기 때문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돼 있다가 어때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왼쪽으로 뭐냐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건망증에 나중에는 이제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거 의심해봐야 돼요. 미쳐가고 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지만 기억력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고 뭐라 그래요?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식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파동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개념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정서는 맑았다 흐렸다 할 수도 있고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기억지수는 정상 범위에서 계속 파동이 줄어들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뇌 경색으로 가겠죠. 그리고 뇌 치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좀 이해되셨죠? 뇌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뇌 경색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뇌 쪽은 전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똑똑해진 것 같죠? 뇌세포가 언짢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안구세포도 세포끼리 모이면 안구 조직이 되고 이제 눈이라는 장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 눈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데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시력이라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시력 젊었을 때 좋았죠. 언제부터 급격히 선생님 괜찮아요? 나 아시겠어요?
지혜사님 몇 살 때부터 급했기도 몇 살이야? 아까도 저기 뭐 갖고 먹게 해가지고 몇 살 때부터요? 아, 네. 자, 결국은 여러분 시력이라는 것도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문제가 생겨난 거라고 보죠. 가장 심한 게 뭐냐면요,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감싸고 있는 콜라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독소들이 점점 끼기 시작하면 노안이 급격히 나타나고 백내장, 녹내장으로 굉장히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심한 질병이 뭐냐면 황반변성이죠. 이제는 한쪽 눈이 왼쪽 눈이 황반변성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고 예방해야 돼요. 자, 그러면 뇌하고 눈 쪽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뇌세포하고 망막세포는 DHA라는 오메가3라는 들어있는 이 캡슐 지방산이 주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메가3를 충분히 먹지 않으시면 뇌세포하고 눈 쪽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질 좋은 오메가3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PM유품에 있는 오메가3를 찾아서 충분히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거예요. 후성유전학적으로도 이미 노벨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텔로메어가 이걸 먹으면 텔로메어가 짧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항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화되고 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노화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은 뇌하고 눈 쪽에는 오메가3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걸 먹어요. 근데 우리는 지아잔틴이 아니고 오메가3에 뭐더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아잔틴 성분이 아니고 비슷하긴 하는데 아스타잔틴이라고 저기 들어있어요. G50에. 네, 그래서 그거 좀 알아주세요. 좀 다른데. 요거는 G50 플러스입니다. 오메가3도 G50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눈의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망막세포 혈관이 닫혀버리잖아요. 망막세포 혈관을 열어주려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수축할 때는 칼슘,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하고 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기도 리스토레이트하고 산화질소, 유노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축 이완이 잘 돼야지만이 결국은 세포는 살아난다. 요 개념만 가지시면 리스토레이트하고 산화질소는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 먹을 때 산화질소 먹으면 도움이 돼야 돼요. 훨씬 많이 됩니다. 산화질소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고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왜 먹어야 되고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무슨 성분? 황반 색소를 이루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그렇기 때문에 안 드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올 수 있다. 있다. 그것만 꼭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망막혈관에 수축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리스토레이트, 산화질소, 칼슘, 마그네슘, 산화질소. 그래서 리스토레이트하고 유노겐을 먹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오메가3, 그 다음에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산화질소.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노화되고 퇴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접착제 역할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콜라겐. 네. 그런 측면에서 뇌하고 눈은 거의 솔루션이 같이 가고 항반색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G50을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자, 개념 정리 다 되셨죠? 그러면 눈이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문제냐면 눈 쪽에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재 90페이지인가요? 눈이 나와 있는 게 98페이지네요. 9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부종하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부종, 눈세포 활성도, 시각적. 눈세포 활성도, 눈세포 활성도, 시각적. 이거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자, 눈이 피곤해지면 눈 주변의 부종이 정상 범위에서 파동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종 지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눈땡이라고 안 돼요. 눈 주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부어있는 그런 주변의 현상이 부종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분 눈세포가 계속 활성화돼서 움직이면 눈이 시각 피로도가 같이 올라가겠죠. 네, 침침해진다 이거는. 요게 올라가 있으면 눈이 아프게 되거든요. 눈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면 이 충혈이 돼요. 충혈. 그리고 시각 피로도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눈이 피곤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부종도 눈 주변이 부어 있는 거죠. 눈 주변이 부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눈이 기능이 떨어졌대요. 잠깐만. 누가 내 거를 빼갔어. 빼간 게 아니고 빌려갔는데 안 가져오셨어. 그분이 잠깐만이야 하는 거. 조금 불안하세요? 이거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98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중에 여기 10대에서 80대 이렇게 폴더 만들기는 그룹 정보 추가해서 만들면 되고요.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 와서 공부했던 분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정보를 오픈해도 좋다고 해서 지신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활성 범위에서 눈 쪽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부종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눈세포 활성도가 0.1에서 0.8인데 점점 0.5 올라가고 있고요. 시각 피로도는 2.0에서 5.1인데 8.3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좀 충혈되니까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런 경우는 혈관도 수축기관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콜라겐이 줄어들어가지고 각막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루테인하고 지아잔틴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솔루션 저렇게 오메가3 황반색소 루테인 지아잔틴 저것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찡그린단 말이에요. 색소가 잘 안 보여.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각 피로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눈세포도 어때요? 계속 더 찡그려야 되니까 보이잖아요. 지우는 데도 잘 안 보이지. 계속 찡그리잖아. 분당 지원자님 말고 저기 충주 지원자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시각화하고 구조화 시켜가지고 Y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저 말이 못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눈세포도 가장 먼저 복원하려면 실은 콜라겐이 필요해요. 그럼 눈세포도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지 하나 결국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모든 것에 코큐텐이 부족하면 눈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포인트인 큐텐은 나이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타 성장 외우실 때 콜라겐은 본드 저착제 본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인데 그 안에 혈관에 관여하고요 근육이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 산화질소 산화질소는 뭘로 생각해? 가스인데 가스를 우리가 혹시 밖에서 풍선에다 가스 넣는 거 보셨어요? 붕 부풀어 오르는 거 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가스처럼 이게 확 혈관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실제 가스예요. 산화질소가.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뇌하고 망막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코큐텐은 나이타, 콜라겐은 접착제 폼트,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 그 다음에 미네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수축하고 이완, 그 다음에 산화질소는 가스인데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황반색소, 눈의 가장 중요한 색소는 루테인하고 지아됩니다. 황반색소가 줄어들면 시력이 감퇴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줄어들면 망막세포 자체가 경직되면서 뭐냐면 시력이 나빠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종이나 눈세포 활성도 시각 피로도가 올라간 사람일수록 저기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일수록 눈의 염증이 많다.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거 볼때 양쪽으로 빨간색이 그렇죠. 이거를 중심으로, 녹색을 중심으로, 예,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봐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부종이 많다. 왼쪽으로 가면 부종이 적다. 눈세포 활성도가 주어잖아요. 그럼 부종이 다 없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도 부종이 많다고 왼쪽으로 가면 부종이 없다고. 근데 여기도 빨간색. 근데 부종이 없다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 부종이 없으면 그냥 정상으로만 표시되지 왼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색, 노란색으로 가는 게 정말 안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점점 이렇게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면 안 좋아요. 뭐냐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든지 적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눈 주변에 콜라겐이 줄어든 거죠. 눈 주변에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콜라겐 많이 먹어서 눈 주변 콜라겐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주어잖아요. 눈꺼풀 처짐이 뭐냐면 늘어났다. 처짐이 늘어나니까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콜라겐 많이 늘어나야 먹어야 되겠죠. 눈중 콜라겐이 부족해졌다. 왼쪽이니까 부족해진 거잖아요. 많이 드시라 이 말이에요. 네, 해석을 그래요. 다크서클이 주어잖아요. 다크서클이 정상 범위에서 늘어났다. 다크서클 늘어나면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자, 림프관 폐쇄가 늘어났어. 림프관이 막히면 어때요? 부종이 생기죠, 이런데. 아니, 림프관이 모이면 림프절이 되잖아요. 그런 데가 점점 막혀. 그런 데가. 그럼 점점 부종이 생긴다, 이거네. 자, 늘어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늘어지잖아요. 눈 주변에 콜라겐이 부족하면서 늘어지고, 눈 주변에 부종이 늘어났다잖아요. 오른쪽으로 표시니까. 이게 주어니까. 부종이 늘어나셨네요. 부종이 늘어나면 아침, 저녁으로 부을 수 있다는 소리고. 눈세포가 활성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막 눈이 찡그리고 막 이렇게 본다는 소리고. 그랬더니 시각 피로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시각 피로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망막이 자꾸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쌓이거든요. 눈에. 그래서 시각 피로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기법을 아시면, 근데 주로 이 밑에 세 가지를, 위에는 피부에 관련된 거고 아래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구종, 염증과 관련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눈 쪽에 염증이 시작이 되면, 영양소 부족으로 염증이 시작이 되면 부종 활성도 시각 피로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뇌 쪽 한번 볼게요. 뇌 쪽은 20 몇 페이지더라 이게? 25페이지인가? 가 아니네요. 얘가 다음이니까 3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종이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여기 하셔가지고. 자, 35페이지 요거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정상 범위에서 올라가면 고급이 많이 된 거고, 왼쪽으로 표시되면 고급이 안 된 거고, 주어를 중심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정상적 범위로 실제 측정치 143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210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210으로 관리하는 게 좋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아침이라 뇌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자, 혈액 공급이 210이 100%고 143은 아주 아래예요. 그 최저치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210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143인가요? 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점의 입은 150. 그러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실제로. 요게 왼쪽으로 가면요 치매하고 저산소 쪽으로 암으로 가요. 그런지 여기 있잖아요. 143에 가까우신 분은 뇌를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망둥이 아시죠? 망둥이 알기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다 보면 재밌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점점 뭔가 혈관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뇌 동맥 경화가 이분 증상. 경화 상태가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깜깜해지면 올라가는 거죠. 왼쪽으로 표시되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제 정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 범위로 실제 측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0.1에서 0.6인데 0.4. 아, 이거는 0.6으로 갈수록 문제죠. 네, 0.1으로 갈수록 부드러운 거예요. 아, 이분도 적당히 늙어가고 있다. 네, 딱딱히 늙고 있다. 자, 뇌신경 기능 상태. 자, 우리 몸의 신경은 전부 뇌에 있죠. 중추신경, 자율신경 이런 게 다 뇌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뇌신경이 정상 범위나 정상 범위에 있죠. 일단 이거 봐야 돼. 뇌신경 상태는 정상 범위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기능이 미쳐가겠죠. 뇌신경이 갑자기 뭔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미친 거죠. 너무 줄어들었다가 그러는데요. 뭔가 운동신경, 감각신경 기능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 범위 나왔기 때문에 0.2에서 0.6인데 기능은 점수가 높은 게 더 좋겠죠. 기능이 다 떨어지죠. 자, 이 신경의 기능이 0.2가 좋아요, 0.6이 좋아요. 0.6으로 관리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직은 0.5라서 운동신경, 감각신경, 중추신경, 자율신경이 아직은 안정화되어 있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정서지수, 필링, 감정지수가 정상에서 올라가 있어요. 활성화됐다는 거죠. 오늘은 맑았다, 내일은 그랬다. 조울증이 갱년기장이에요. 여성들이 이렇게 갖고 기분이 갱년기예요. 여성들 특징이 어때요? 오늘은 맑았다, 내일은 그랬다. 안 그러세요?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시네요. 자, 그래서 정서지수도 0.1에서 0.3인데 잘 관리되는 거죠. 정서지수는 어느 쪽이 좋냐면요, 이 중간 지점이 좋아요. 0.2 정도가 좌우로 치이지 않는 거. 자, 기억지수는 0.4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0.8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0.8이 좋겠죠. 근데 0.1이야 이분이. 정상범위죠 이렇게. 공경사님 아들, 딸 해서 3명 같아, 3명. 이해되죠? 세명 나면 기억이 뚝 떨어져요? 네, 마치 이제 학생들 집중들이 많이. 아, 지향적으로 마치 보세요. 네 기억력이 훅 떨어져요. 여기 네 인간 아줌마, 네 인간 사장이 오셨는데 자기는 항상 핸드폰 사례들고 애들한테 엄마 핸드폰 어디 갔냐? 엄마 손에 있잖아. 한 번씩 한대요. 그 정도로 깜빡깜빡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 지수는 0.8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점점 떨어진대요. 자, 기억 지수는 정상 범위에서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건망증,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 쪽으로 텔로미어 관리를 위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포2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고객한테 설득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루션은, 자, 뇌 쪽 솔루션은 기억하셔야 돼요. 뇌세포의 필수 지방산 DHA라는 성분이 50%를 이루고 있다는 하버드 의대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 먹어야 되고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자, 뇌세포가 뇌 조직을 이루어서 결합하는 능력을 만든 게 뭐예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콜라겐. 콜라겐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뇌세포가 죽을 거예요.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뇌세포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요거는 이제 당기고, 뇌세포도 결국은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화지수가 있어야 훨씬 공급이 잘 되거든요. 혈전이 안 막히게.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산화지수를 꼭 먹어야 돼요. 자, 모든 세포 안에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라이터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코어인데 그게 필요하죠. 그 개념을 꼭 놓으시고, 뇌 쪽에 관련된 영양소, 눈에 관련된 영양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객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되셨어요? 오늘 오전에 배운 것만 가지고 평생 써먹어도 됩니다. 굉장히 유식하다고 그래요. 어머,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과 의사가 된 것 같고요. 갑자기 뇌 신경 그러니까 원장이 된 것 같아요. 뭐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10페이지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장에 관련된 거는요. 자, 1번 여러분이 혈류순환계 가면 이 항목이 보이시죠? 옆에다가 번호를 붙여주세요. 혈액의 정도 1번, 콜레스테롤 2번, 혈액 지질 3번, 일반적으로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한번 붙여보세요. 붙이셨어요? 그러면 15번까지인가요? 15번까지가 붙여지게 됩니다. 15번까지 벌써 하셨어요? 빠르다. 저는 뭐 발동기가 됐거든. 손해가. 아니, 박경 사장님, 박지영이죠. 아니, 박지영인가? 네, 박미경. 박미경 어떻게 잘 되셨어요? 아니, 그거. 네, 걱정돼서. 혹시 그 사람들
뺑소니로 신고해볼까 뭐. 자, 1번, 2번, 3번 있죠? 혈액의 점도 콜레스테롤을 묶어서 여러분들다가 혈액이라고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혈액. 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어서 혈관. 4번, 5번을 묶어서 혈관. 그 다음에 심근혈액 소유량부터 자심실 유역 펌프력, 그러니까 심장.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심장.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두 가지 혈관이 나와요. 심장혈관, 관상동맥, 이렇게 요 두 개는 관상동맥. 요 밑에는 경동맥, 뇌혈관을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관상동맥, 경동맥. 두 개 묶어가지고 관상동맥, 여기 뇌혈관을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총경동맥, 뇌경동맥, 외경동맥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경동맥.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경동맥 초음파를 여기다 해요. 여기 흉식 부분 안쪽에다가. 자, 그러면 혈액, 혈관, 심장. 그 다음에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 이렇게 외우셨어요? 순서? 혈액, 혈관, 심장, 관상동맥, 경동맥. 이렇게. 그러면 이 혈관하고 관련돼 있는 거 있죠. 혈관 탄성 관련돼 있는 거는 관상동맥 탄성, 뇌혈관 탄성, 경동맥 탄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묶으세요. 혈관 탄성이 이렇게, 혈관 탄성이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혈관 탄성을 보시고 심장 쪽 혈관 탄성 얼마나 막혔는지 딱딱해졌는지, 뇌혈관 경동맥 탄성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줄어들었을 때, 왼쪽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반드시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정상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관상동맥. 그러면 미세혈관이 관상동맥이 좀 더 막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관의 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은 정상인데 부분적으로 관상동맥이 약간 딱딱해져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심장 있잖아요.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회 박출량하고 자심실 유역 펌프력. 일회 박출량에다가 이거 뭐죠? 자심실 유역 펌프력에다가 적어주세요. 심장은 0.8초마다 한 번씩 네, 움직인다. 여기는 펌프질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몇 초마다 한 번씩이요? 0.8초마다 한 번씩. 자심실 유역 펌프력 0.8초. 그 다음에 일회 박출량, 혈액은 몇 미리 정도가 공급이 되냐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70ml 정도. 요구르트 하나가 들락날락. 네. 여기 일회 박출량. 일회 박출량에다 요구르트 한 병 적어놨어요. 요구르트 한 병.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양. 그런데 어떤 분이 요구르트 사서 드시면서 수량이 내 거는 80ml인데요. 70ml짜리도 있어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외국은 80ml 정도 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평균 한 70ml 다릅니다. 심장 박동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평균을 재서 그걸 가지고 위안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심실 유역 펌프력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몇 초마다 한 번씩? 0.8초마다. 그러면 1분에 몇 번 정도 뛰냐면 1분 60초죠. 60초 나누면 0.8초 해보세요. 87, 56, 8, 40, 75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펌프질 몇 번 하냐면 1분에 75회. 심장이 바빠요. 1분에 75회 움직이는 거는 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많은 거예요. 나는 순아 선생님 결혼하셨죠? 남편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 뛰면은 부정맥이지. 아직도 남편을 보면 심장이 뛰면 심장병이 가까운 거야. 주유사님 남편이 아직도 아름답게 보여요? 아니요. 아름답게 보이면 백내장이야. 왜 이렇게 뛰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네. 자,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심장은 항상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해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태워주면 정상적으로 뛰겠죠. 그래서 이 펌프력하고 박출량은 뭐하고 제일 관련이 있냐면 코끝에하고 관련이 있어요. 적어놨어요. 두 가지. 펌프력, 힘력, 에너지죠. 박출량 일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죠. 밥을 남편한테 아침에 줬다 저녁에 줬다 왔다 갔다 하면 남편이 썩기를 해 나중에는. 그것이 신혼때는 잘하는 마음인데 하는데 맞죠? 안 그래요? 지금 이제 피해를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냐면 박출량이나 일회 박출량이나 펌프력은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일정한 힘이 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ATP나 에너지를 이분들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코큐테인이 필요한 거예요. 코엔자임 큐테인 줄어들면 이게 반드시 여기 보세요. 유효 펌프력이 정상 범위에서 어때요? 왼쪽으로 줄어들었죠. 펌프질을 잘 해요 못해요. 약간 힘이 딸린다 이 말이에요. 네. 남편이 그러다가 왕년에는 막 낭낭하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심장이 왕년에는 좋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타가 부족한 거예요. 컴퓨터에. 이래 박출량도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심실 해주시면 배울 건데 일단 저거를 확인하려면 어디가 여러분 68페이지로 가보세요. 68페이지로 가면 코엔자임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봐보세요. 머리가 영리하신 분은 아까 펌프지를 거기 펌프력에다가 68페이지로 각각 그렇게 적어놔요. 자, 그러면 코엔자임 큐텐이 정상 범위에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코큐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니,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표시됐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분과 예화로 든 거예요. 정상 범위에서 줄어들었잖아요. 부족한 거죠. 부족한 뭐 해야 돼요? 부족. 보충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PMG. 제네레이션 50 플러스를 먹어줘야 돼. 독일에서 그거를 계속 나왔으면 진짜 좋았는데 엑사. 수입해서 드세요. 주섭씨. 그걸 드시고 그 뭐죠? 대치동의 할아버지가 파킨슨하고 그 1차 그 치매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거기 하신 분이 거기 전체를 다 전도라는 이 제품 다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이 미치면 뭐냐면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입만 열면은 코큐텐, 입만 열면 코큐텐, 입만 열면 코큐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뭘 자랑을 해요? 내가 뭘 먹었더니 눈이 맑아졌더라, 안 아프더라, 그날 뭐야 힘이 좋아졌다, 이것만 자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막 떨던 분이 안 떨어. 뭘 드셨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먹었어 하는 건데 그럼 나도 사줘. 뭐 해온 거 아니면 해갖고 다 가입을 시키고. 자, 원래 이 개발자가 아시죠? 자기 어머니가 파킨슨하고 치매가 와가지고 이 개발해서 그 1993년도 아니 4년도에 이게 맨 처음 나왔잖아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제품이에요. 코엔자임 큐텐. 어쨌든 코엔자임 큐텐은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든다. 나이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결국은 우리 솔루션은 먹어줘라는 거. 코엔자임 큐텐 기억나세요? 어느 조금 다 오후에 우리 오인스 강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부족한 만큼 채워야 되는 게 바로 코큐텐. 제발 동의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글루타치온은 나중에 간하고 관련이 있고요. 코엔자임 큐텐은 모든 세포하고 관련이 있어요. 모든 세포에 뭐예요? 에너지 공장 이름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다. 아, 우리 충주의 박재 원장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잘 되고 계시네요. 이제 들리죠? 한 2번 연속 들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뭐냐? 뇌가 건강해지려면 코인장 끝에는 반드시 정상 범위로 관리해야 돼요. 그럼 0.8이 좋아요? 1.5가 좋아요? 1.5. 1.5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한 병씩 먹어야 돼요. 네. 매일 한 병씩 먹어야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매일 한 병씩 먹어갖고 1.2까지 올라갔어요. 네, 매일 한 병씩 먹어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먹었다 2달 정도. 우리 초창기 때 떨기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내가 하기 딱 듣거든. 시간 안 올라가기만 해봐 너 해가지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해. 소장이 강의 듣고 매일 한 병씩 먹어가지고 내가 안 올라가면 다 물어주려고 그랬대. 거짓말 치지 말고 올라가면 아셨죠? 몇 시입니까? 0.8에서 1.5를 관리할 때 1.2 이상 관리를 하셔야 비gang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적어놓으세요. B3라고 적어놓으시면 B7, B5, B9. 자, B3, B7, B5, B9. 그리고 B3 옆에다가 위에다가 이게 나이아신이라고 적어주세요. 나이아신. B3라고 옆에 적으시고 위에다 나이아신. 근데 왜 니코틴 아미드예요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자, 나이아신 형태로 된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조효소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NAD라고 적어놓으세요. NAD. 니코틴 아미드 다이오플라노이드 DO G가 플러스인가 뭐 헷갈리네요. 어려워요 기자가 NAD. 그런 조효소로 바뀌어요. 체내에서 B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인이 붙으면 P가 되고요. NADP. 수소가 붙으면 NADPH. 각각의 조효소의 이름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효소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오틴 B7.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틴. 얘들이 밖에 나가서 놀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항상 비를 맞으니까 피부가 어때요? 거칠어지겠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밖에서 노는 애들일수록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시라고 비유적으로. 비오틴은 B7이에요. B라는 가수하고 세븐이라는 가수가 비 오는 날 밖에서 어렸을 때 많이 논 거야. 그래서 탈모가 되고 피부가 안 좋아진 거야. 문자 완전히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B7 그렇게 오시려고. 그래서 비오틴은 실제로 우리 몸의 피부 탈모하고 피부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오틴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오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판토텐산 B5.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이거 다시 한번 다 배우실 거예요. 판토텐산, 판토, 펜타곤, 오각형 그렇게 배우시면 돼요. 엽산, B9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글루타치온은 간 기능의 해독 기능을 유지하는 강력한 항산화 요소입니다. 텔로비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글루타치온의 영역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8이면 엄청나게 효소가 부족합니다. 정상 봄이 나오더라도요, 이게 1.1이나 1.2가 안 되면요, 간 기능이 확 떨어질 거예요. 독소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어떻게 먹는 게 좋냐면,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적어놓으세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 세 가지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세 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갑자기 있어요. 네? 네? 청소물이 글루탄산 나트륨.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떨어지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0.8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중급반 고급반 올라가면 저기 수치가 한눈에 쫙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머릿속에 에너지 대사가 아니라 힘이 없고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콕테일 부족해가지고 각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참 하나의 테마로 이거 싹 잡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심장 기능하고 연결하는 거는 10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